경매숙골 현미경의 지우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세금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팔 때는 세금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뭐 이런 생각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부동산, 특히 땅은요, 이익을 볼 때는 꽤 많은 이익을 보게 돼요. 아파트나 빌라에서 몇 퍼센트 이익이 났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고 가치를 살려서 제값을 받고 팔게 되면 이익도 이익이지만 자신의 눈썰미와 안목에 대해서 꽤 많은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다음 물건을 선정할 때 큰 자산이 돼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3,700에 사서 1억에 팔았다라는 그 사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뿌듯하잖아요. 나 저기 얼마에 사서 얼마 남겼어, 말하기도 좋고요. 그런데 막상 잔금을 받고 세금을 계산하니까요, 세금을 꽤 많이 뜯어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뜯어간다라는 개념이요. 자, 여기서부터는 탈세 같은 절세 전략을 짜야 할 필요성이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일단 세금이라는 것이 내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신고하고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에이 그냥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죠. 농지는 크게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눕니다. 당연히 사업용 토지는 세금이 저렴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이 비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만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농지원부에 농지를 등록시켜 놓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경작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직불금 수령하는 것을 제명의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죠. 찾아보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한 번이라도 땅을 팔아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전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 전략이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굳이 나서서 세금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은 세무사도 아니고 그냥 저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쟁점은 농지원부에 등록한 것은 맞으나 농지로 사용했다라는 사실 확인서, 이게 쟁점 사항인 거죠. 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경작 사실 확인서가 때에 따라서는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별것도 아닌데. 보통 경작 사실 확인서는 동네 이장이 그냥 도장 한번 쿵 찍어주면 아주 쉽게 해결이 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콩이야 팥이야 누가 농사를 지었니 말았니 이런 것을 들먹이면서 애를 먹이면 이거 안 찍어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저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장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경작 사실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서 상당히 난감했었어요. 밭에 풀을 몇 번 매준 할머니가 이장이 아니라도 경작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살짝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이장의 서명이 아닌 동네 사람 두세 명 정도가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살짝 알려주길래 확인해 보니까 할머니 말이 맞는 것이었어요. 당장에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를 사가지고 가서 할머니와 친구분 몇 명을 포섭해서 서명을 모두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야 이거 찍어주고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니까 제 밭에 풀을 매준 할머니가 살다 풀 맨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데 그게 잘못돼서 감옥 간다면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농을 치길래 한참을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낄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는 별 탈이 없었으니까 할머니들이 경작 사실 확인서에 도장 찍었다고 교도소에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데 동네 사람들과는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 엮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말만 물어봐도 인사를 꾸벅 하시고요. 여기에 뭐 심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참견을 하고 싶으면 그냥 경청 모드로 들으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음료수도 넉넉히 가지고 가셔서 그냥 하나 건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모든 것이 나중을 위해서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서류를 구비했으니까 저는 이제 세무서로 갑니다. 세무서로 가면 양도세 간편 신고를 하는데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 벽에는 도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신고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세무서에 가니까요, 아무도 없어서 작성을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딱 붙어서 일일이 물어봐서 여기에는 이것을 적고 저기에는 저것을 적으라고 그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물어봐서 작성하는 게 더 낫고요. 계산해서 더해라 하는 것은 더해서 적고 빼라고 하는 것은 빼서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날 저 다음에 온 할아버지는 제가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자신은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글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아예 작성을 해달라고 떠넘기시더라고요. 그때 세무서 직원이 좀 많이 난감해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길래 저는 얼른 영수증을 들고 나왔어요. 시청에 가서 지방세도 카드로 분납 처리했고요. 양도세도 분납으로 냈어요.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나니까 제법 주머니가 두둑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내는 세금을 잘 냈다 하는 그런 납세자는 없을 겁니다. 저도 세금을 냈어도 여전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탈세 같은 절세를 했다는 것에는 만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냐고요? 글쎄요. 아마 다른 토지를 사는데 보탰을 겁니다. 토지 투자에서 100% 넘는 투자 수익은 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토지 경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조금만 용기를 내고 조금만 계획을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100%, 200% 넘는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전망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 또는 그전 이야기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받아보실 분들은 꼭 알림 설정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